항상 우리한테만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세요. 저는 명절마다 이 집에 와서 일만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내가 너희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그걸 다 무시하는 거니? 엄마, 요즘 세상은 달라요. 아내도 힘들잖아요. 왜 항상 전통만 고집하세요? 그래, 내가 너희한테 짐이었구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저는 이 집안이 너무 답답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엄마, 우리도 우리 삶이 있어요.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한 건 다 무의미하다는 거야? 이게 내 보답이야? 그 순간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이 아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사랑이 아닌 상처만 남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김영희입니다. 지금은 작은 시골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제가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아온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한 이 집에서 저 혼자 지난 날을 떠올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두 아들을 키웠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두 아이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장남은 도시로 떠났고 차남은 저와 가까운 곳에서 아내와 살고 있지요. 며느리도 나름 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에게도 친딸처럼 대해주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게 부담이 되었던 걸까요? 아니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걸까요? 남편과 저는 시골에서 농사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남편은 몸이 약해서 일찍 세상을 떠났죠. 그 뒤로 저는 두 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았어요. 장남은 도시로 떠나 잘 살고 있지만 차남은 가까이에 살아서 의지가 됐죠. 며느리는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라 생각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저처럼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랑 다를 수밖에 없었겠죠. 처음엔 서로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해가 쌓였던 것 같아요. 처음엔 명절마다 함께 밥상을 차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작은 일들이 쌓이기 시작했죠. 명절 음식 준비를 두고 며느리는 요즘 세상과 다르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을 쉽게 넘기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제가 쌓아온 전통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의 입장 차이가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며느리는 자꾸 저를 고리타분하다고 느꼈고 저는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 갈등들이 쌓이다 보니 결국 저희는 서로 말도 제대로 섞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며느리가 저를 이해해 주길 바랐던 것이 오히려 그녀에게 부담이 되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때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했던 건 아닐까요? 제가 했던 말과 행동들이 그녀에게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며느리도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어요.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가 줄었고 서운함이 쌓일수록 갈등은 더 커져만 갔어요. 명절 전날 저녁 우리 집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말수가 줄고 표정들은 굳어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도마 위에 칼을 내려놓으며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런 거 다 같이 하는 게 당연한데 왜 저만 이렇게 일해야 해요? 저도 직장 다니느라 피곤한데 명절마다 이렇게 일하는 거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저는 당황한 나머지 멈칫하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건 알지만 명절 준비는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하지 않니? 우리 때는 다 그랬어. 너도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되겠니? 그러자 며느리는 손을 허리에 올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요즘 시대가 달라졌는데 왜 그런 걸 강요하세요? 저도 제 삶이 있는데 어머님은 제 입장 좀 생각해 보셨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목소리에는 화가 서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 고생했는데 이게 나한테 돌아오는 보답이니? 난 너희 잘 살라고 희생했어. 그걸 이해 못하겠니? 잠시 침묵이 흐르고 주방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에 쥔 수저를 덜컥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희생했던 시간들이 부정당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물도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녀도 힘들었겠지요. 그때 아들이 주방으로 들어오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발 며느리 좀 이해해 주세요. 요즘 세대는 달라요.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저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너희가 편히 살라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거니?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저도 노력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저도 사람인데 왜 저만 참아야 하죠?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주방에 남아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너무 오래된 방식을 강요한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이해심이 부족했던 걸까요?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저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자꾸만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 1시간 정도 지나서 아들이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또 무슨 생각하세요? 아까 며느리랑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 난 그냥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데 왜 자꾸 엇갈리기만 하는지 모르겠어. 아들은 제 마음을 이해시키려는 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세상은 달라졌어요. 며느리도 자기 생활을 지키고 싶어 해요. 엄마 방식이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강요하시면 며느리 입장에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강요한 걸까요? 그런 생각에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강요한 거니? 난 그저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길 바랐어. 그런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아들은 제 진심을 이해하려는 듯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하지만 그 희생이 우리한테는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담이라는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희생이 오히려 짐이 되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담? 내가 너희를 위해 살아온 세월이 너희한테 부담이었다는 거니?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야? 아들은 당황한 듯 저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지만 며느리도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억울한 마음과 자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쉽게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난 그저 내 방식이 틀린 것 같아 억울할 뿐이야. 나도 내 시대에서는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지금은 나만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져. 아들은 제 말을 차분히 받아들이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시대가 변했어요. 예전 방식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그 말에 저는 서글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지켜온 삶이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내 삶은?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내 삶이었는데 그게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야. 저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잠깐 혼자 있고 싶구나.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내가 쉽게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아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그 눈빛을 느끼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너무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다만 서로의 방식을 조금씩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알겠어. 조금 더 생각해 볼게. 그날 아침 저는 멍하니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 희생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가보겠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겠다고? 아직 명절 음식도 다 못 먹었는데 그렇게 가겠다는 거니? 저는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희도 할 일이 많아요. 매번 이렇게 명절에 와서 일만 하다 가는 거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이번에도 쉬지도 못하고 일만 했잖아요. 엄마, 제발 이해 좀 해줘요. 며느리도 너무 지쳤어요. 조금만 더 우리 입장을 생각해 주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폭발했습니다. 이해?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내가 이해를 해야 한다고? 나는 너희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희생했어. 그런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니? 어머님도 제 입장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집에 와서 항상 눈치 보고 일만 하고 쉬지도 못했어요. 저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꾼인가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던 모양이었습니다. 일꾼이라니? 나는 너를 딸처럼 대해주려고 했어. 내가 바란 건 가족이 함께하는 거였다고. 엄마, 그만하세요. 서로 상처만 주잖아요. 엄마도 너무 힘들겠지만 우리도 우리만의 생활이 필요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지요. 그래, 나 혼자 다 잘못했네. 내가 다 틀렸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 나는 상관없어. 방에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틀렸던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던 걸까? 밖에서는 가방을 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요. 너무 걱정 마세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저는 문 뒤에 서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떠나는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던 걸까요?
그 말이 모든 걸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끊어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걸까요? 내가 이들을 너무 몰아붙인 걸까요? 그들이 떠난 뒤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고요함이 오히려 귀를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 마음속의 불안과 후회가 제 몸을 뒤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 내가 틀린 건 아니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 저는 울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 방식만 강요한 걸까요? 앨범 속 사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함께 웃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참 행복했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먼저 연락하면 그 아이가 받아줄까?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자존심이 걸렸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 걸까?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처럼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화해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시간을 두는 것이 더 나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너무 많은 기대와 상처를 주고받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먼저 화해를 시도하셨을까요? 아니면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